안녕하세요. 애트리의 나주은입니다. 블록체인 표준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첫째, 개요와 둘째, 표준화 목표 및 추진 방향, 셋째, 중점 표준화 항목별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탈중앙, 프로슈머 플랫폼, 그 얘기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IT 기술이 탈중앙으로 분산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로 어느 특정한 사용자에게 서버에서 제공되는 것이 이제는 상호 간에 어느 상황에서는 사용자, 어느 상황에서는 제공자, 그래서 프로슈머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된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 원장 기술은 거래 및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며 이를 위해 모든 참여자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개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플랫폼의 구조는 우선 인터넷 응용단에 놓이고 있고요. 그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는 또다시 그 기반 레이어, 그 다음에 확장 기술 레이어, 융합 서비스 레이어로 구분되고요.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보안 측면의 그러한 그 플레인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화 추진 체계를 보면은 국제적인 표준 체계는 일단 공식 표준화 기구로서는 ITOT, S17, SG20, SG21 이 부분들의 블록체인 관련해서 표준화 개발이 되고 있고요. ISO에서는 TC307이 표준화를 총괄하는 그러한 기구로서 좀 활동하고 있고요. JTC1에서는 보안 부분에서는 SE7하고 그 다음에 SE31 이 부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준화 기구도 많이 있는데 특히 IEEE에서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내 표준화 활동은 TTA, PG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국제 표준화 대응 미러 커뮤니티가 있어서 활동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계 부처는 과기정통부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관련하고 있고 이것을 또 산업에 적용하기라든지 그러한 그 표준에 대한 분야에서는 산업통상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표준화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 전략은 이 그림이 표시하고 있고요. 비전으로서는 사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디지털 자산의 그 생태계 신뢰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국제 표준 선도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2026년, 7년, 28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 부분에서는 기본 구조는 NFT를 통해서 자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화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CBDC로 추진할 거냐 중앙정부에서 내놓는 것은 이제 CBDC가 될 수 있겠고 민간 주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는데 어느 하나가 우세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리고 해가 가면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지능화 이슈입니다. 그래서 AI가
기술이 AI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느냐, 오히려 이용될 수도 있겠지만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요 특징이 되겠고요. 추진 전략으로는 분야가 4개의 분야로 나눠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이 되는데, 첫 번째는 탈중앙 인공지능 표준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품질 측정 기술 표준화 부분이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블록체인 융합 서비스 표준화 부분이 있고, 네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 제공 블록체인 표준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전체 49개가 이렇게 한 테이블에 있고요. 거기서 중요도에 따라서 그 위원들 간의 상호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항목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항목이 선정됐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항목 현황에서 보면 이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이제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서 그 DID가 있는데, DID가 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플랫폼들이 서로 상호 이종, 상호 서로 다른 그러한 그 플랫폼에서의 DID가 어떻게 서로 상용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실질적인 논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목이 이종 간 DID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직접 해석 방안 이제 표준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것을 주요 항목으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확장 기술에 대한 것인데, 블록체인은 이제 시스템 품질 평가 기술이 그동안 그 기술들이 이제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기술 수준이 높지 않고 그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성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과연 어떤 그 적정 목표, 결국엔 이제 표준이 되겠죠. 어떤 표준 목표 수치에 다다르냐라는 것들을 검증하는 그러한 표준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는 블록체인 시스템 품질 모델, 품질을 어떻게 측정하겠느냐라는 그 특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표준화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블록체인 시스템 품질 측정 표준.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모델에서 그 기준이 설정이 되면 그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기술들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고 그 기준을 미트하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표준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표준으로서 블록체인 블록체인 시스템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표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융합 서비스 표준이 되겠고요. 그 중에 선택된 것은 탈중앙 인공지능 단말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학습용 데이터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용어 정의와 지식 데이터 및 원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아키텍처, 그 다음에 서비스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그다음 보안 위협과 보안 요구사항, 그리고 시스템 활용 사례를 표준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융합 서비스 중에 그 스마트 물류의 그 이력 추적 블록체인 적용 기술을 부분이 되겠고요. 그 얘기는 물류 유통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의 그런
공급망을 관리하는데 과연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및 공급망 이력 추적을 위한 상호 운용성 표준, 서로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멀티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이하는 데이터의 어떤 포맷이 이게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하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DPP 기술에 대한 디지털 제품 여권에 대한 요구사항,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표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체인, 오프체인 구현 가이드라인 표준이 되겠고요. 이력 추적이 진행되는데 온체인에 대해서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그 신뢰성을 보증한 바 있지만 오프체인하고의 연계됐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그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현 참조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표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분산 지식 그래프 기반 종단간 이력 추적 프로토콜 표준이어서 다중 블록체인 플랫폼 간 종단간 이력 추적을 위한 분산 지식 그래프 기반의 이력 추적 프로토콜을 표준화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트랜잭션별로 이걸 추적하는 것이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좀 더 그 관제라고 할까요?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또한 편의성을 도모하는 그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 산업별 이력 추적 데이터 스키마 표준이 되겠는데 수직 산업별이라는 얘기는 어떤 그 산업에 이렇게 몰입해서 그러니까 단품적인 어떤 산업이 되겠죠. 이렇게 제너럴한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 표준화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수산이면 수산, 농업이면 농업, 아니면 뭐 광업이면 광업, 뭐 이렇게 어느 한 특정 분야에서의 산업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수직 산업별 이력 추적 데이터 스키마 표준화를 개발하는 것이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보안 영역의 부분이고요. 개인 오프체인 데이터 저장소 보안 기술인데 그동안은 이제 블록체인에 집중해서 그 온체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됐는데 이제 오프체인에 있는 데이터들을 온체인으로 가져올 때 내지는 거꾸로 블록체인에서 있던 데이터를 오프체인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그 중간 단계의 그 데이터가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접근 권한이나 그리고 암호 기술 표준들이 필요하다라는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그 보안에 있어서는 그 신뢰 인증 기관 평가 및 인증 기술 그래서 상호 간에 그 믿을 수 있느냐 그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신뢰인증기관 자격 요구사항 및 평가기준 표준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제시가 됐을 때 과연 그거를 손상되지 않았음을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하는 표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탈중앙 신원 관리 기술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신원 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표준으로 DID, 실질적으로는 DID 용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DID가 구축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그런 준점 표준화 항목들을 살펴볼 때 과연 그 표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건과 그리고 역량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와트 분석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표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스테이블 코인 및 토크나 관련 국제 표준을 지금 제안하고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표준화 기구가 TC307
해서 좀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공조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강점 요인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약점 요인으로는 국내 기술 기반 표준 제안의 경험 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표준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교량 역할이 좀 부족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 요인으로는 디지털 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국제 표준 신규 프로젝트가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기회 요인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특히 미국과 공조체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되겠고요. 위협 요인으로는 국제 표준의 그 진화 속도에 따라서 지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대응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신규 인력들 또는 또 젊은 인력들이 유입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점 표준화 항목별 추진 전략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DID 상호 운영수성 표준화 추진인데, DID 상호 운영수성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것이 되면은 혹시 생각하지만은 그 여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이 이 DID로 자기의 신원을 갖다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플랫폼별로, 그러니까 DID를 구축하는 플랫폼별로 그 드라이브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없으면 서로 다른 어떤 그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상호 운영성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DID 드라이버가 없어도 신원 증명 지갑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서로 DID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출 자료, VP, Verifiable Presentation이라는 내용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서비스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품질 측정 기술 표준화 기술 추진이고요. 이것이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그 평가 산업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ISO IC 25010 해가지고 또 25023 해가지고 품질 모델하고 품질 측정 표준이 이미 IT 그 업계에 표준으로서 구축이 돼 있고, 그걸 활용해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는 그런 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월드에는 아직 없어서 이거를 이제 확장해가지고 표준을 개발을 하고 블록체인 분야 월드의 소프트웨어들을 평가하고, 쉽게 얘기해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뭐냐, 그리고 성능이나 기능에서 부족한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라는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표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는 블록체인 융합 서비스 표준화 추진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융합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지금 공급망, 그 물류 및 공급망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제품들이 처음 생산부터 마지막 사용자에게까지 어떻게 제공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블록체인 환경에서 멀티모달 물류, 그 다음에 DPP 등에서 요구하는 상호 운영 가능한 이력 추적을 위한 참조 구조, 그리고 데이터 포맷, 어휘, 프로토콜, API 표준 개발을 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겠고요. 그 내용은 결국엔 이력 추적 데이터의 저장,
그리고 처리 성능 및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온체인과 오프체인 구현 참조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안전한 블록체인 표준화 추진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안전한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블록체인 자체의 내용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인공지능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학습이나 또 하나 그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응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운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데이터들이 그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이 옳으냐 잘못되느냐라는 평가를 하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검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인공지능에 현재 없는 그러한 어떤 그 검증 데이터, 그리고 어떤 에이전틱 AI라는 이제 새로운 키워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이 로봇들이 이렇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액션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블록체인은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방어적인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중에 투명하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의 어떠한 윤리적, 그런 비윤리적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 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집단에 편향되어 있느냐, 그리고 인종적인 또는 편향되어 있느냐, 또는 또 젠더 밸런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그 중심을 지켰느냐라는 부분들을 검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T에서 준비한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표준화 그 성과도 R&D 사업 성과로 인정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법제도화해서 이미 국가에서 이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떤 R&D나 학교나 또 뭐 그런 어떤 기관들에서 그 논문이나 어떤 특허를 비교해 봤을 때의 표준이 그만큼 성과로서의 가치 창출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어그램이 작성된 것이고요.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슬라이드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블록체인 표준화 동향과 어떤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